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디저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비혼주의자였어요.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심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자연스레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비혼주의를 찬양했었는지, 왜 결혼을 사치라고 생각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좀 더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페 마감 후 혼자 음악을 들으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모를 가정사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몸이 불편하셨던 외할머니가 저를 어렵사리 키우셨거든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며 부업을 하시면서까지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사춘기가 와도 그러려니 하시며 저를 애지중지 해주신 탓에 저는 큰 문제 없이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그런 할머니가 고등학생 때 노안으로 돌아가시며 저 혼자 남게 되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 베네 쪼고리가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김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겨우 억누르고 있던 슬픔이 몰아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일가 친척도 없었던 터라 앞으로는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교를 가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비는 학교에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문제는 먹고 자고 하는 생활비였는데 방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행히 할머니가 남겨두고 가신 약간의 돈과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으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박스는 장롱 구석에 처박아두고 점점 잊혀지게 됐죠.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매달 쌀과 반찬을 지원받게 되었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의 부모님이 가끔 반찬을 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평소에 할머니와 자주 왕래하던 이웃집 할머니들도 저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며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어렵사리 생활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때 만난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비혼주의를 선언했고 이 순간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어요. TV에서 보면 있는 집 자식들은 도도하거나 싸가지가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한 말투와 세심하고 배려 있는 행동까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겼고 피부는 얼마나 뽀얗던지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고 솔직히 제가 반에 따라다닌 케이스였어요. 남자친구도 활발하고 털털한 저의 모습에 반했다며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대대로 법조인을 배출한 사자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대학도 서울에서 유명한 법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더 큰 문제여서 대학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화창한 날에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로망이요.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며 학비, 생활비가 여의치 않았기에 당장 먹고 살기가 더 급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하곤 했지만 우연히 좋은 기회로 한 디저트 카페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 디저트 카페에서 일한 것을 우연으로 저는 디저트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의 카페를 창업하기에 이르렀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며 제과제빵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는 중이었고요. 남자친구 집이 상당히 엄격한 집안이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요인에 방해받지 않게 집에서 기본적인 지원 말고는 금전적인 지원을 끊었다고 해요. 정말 공부에만 몰두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돈을 남자친구에게 주며 이것으로 생활하라며 보태주었어요. 남자친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내가 지금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나 잊으면 안 돼? 라며 반강제로 돈을 쥐어주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남자친구를 다독이면서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에 밤낮 없이 일하며 남자친구가 굶을까봐 몇 끼니를 차려 먹을 수 있게 밥을 챙겨주고 온갖 영양제, 보약까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며 뒷바라지 했고 결국 남자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강남에 있는 중견 로펌에 스카우트 제의가 온 남자친구는 만족스러운 첫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자니 제가 다 뿌듯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미래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지도 7년차가 되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훈씨, 이제 창업을 해보는 게 어때? 일도 오래 했고 지훈씨 실력이라면 창업해도 문제될 게 없는데? 에이, 저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해요. 많이 모자른걸요. 아직도 쿠키 굽다 태우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벌이도 어느 정도 되고 실력도 있으니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그런 사장님의 말에 저는 창업에 대해 알아보며 나름대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와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기야, 며칠 뒤면 자기 생일인데 우리 안 본 지도 좀 오래됐고 날 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떡하지? 나 그날 선약 있어. 아쉽지만 다른 날 보자. 자기 친구들이면 내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지 뭐. 같이 보면 안 돼? 어떻게 자기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 같아? 이번에 로펌에 근무하면서 사귄 동료들이야.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번에 시니어 변호사 선배들도 와서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데려가? 알겠어. 왜 신경질이야? 그럼 다른 날 보자. 다시 연락할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심 서운했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어 남자친구가 일하는 로펌 앞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귀여운 모양의 디저트와 커피를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오는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기야 라고 외치며 남자친구를 불렀죠. 남자친구는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나 외근 중이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란 말이야. 여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야? 아니, 나는 그게 자기 생일이기도 하니까 못 봐서 이것 좀 전해주려고 왔지. 왜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 그렇게 남자친구와 약간의 실랑이를 했는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와 디저트를 놓쳐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졌죠. 지나가던 동료들을 데리고 남자친구는 황급히 로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저 여자가 태훈 씨 뒷바라지 해준 그 여자야? 태훈 씨가 눈이 많이 났네. 뭐가 모자라서 저런 여자를 만나요? 집에서 반대 안 해요? 저분이 태연 씨가 말했던 그 조강지처? 조강지처는 무슨 조강지처예요. 보니까 돈 노리고 들러붙은 거 아닌가 몰라. 태연 씨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만났는지 상상이 안 가네요. 옷 좀 봐, 촌스러워라.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오히려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울한 마음을 다잡고 카페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데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로펌 앞에서 봤던 직장 동료 무리 중 한 명이었던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저를 일부러 찾아온 것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자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이우경이라고 해요. 태연 씨랑 나 이미 연수원 시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표정을 보니 얘기는 못 들었나 보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연이랑 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만나온 사이예요. 가벼운 사이 아니라고요.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벼운 사이? 우리 이미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흔히들 정락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비즈니스예요. 이미 대학교 2학년 때 약혼까지 한 몸이고요. 태훈 씨 포기해야 할 쪽은 그쪽 같은데 우린 이미 너무 얽히고 얽혀있는 상태라. 저는 너무도 기막힌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에게 2천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던져주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태연 씨랑 만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이 돈은 지훈 씨가 태연 씨한테 줬던 돈 그대로예요. 이 정도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텐데, 그쵸?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가볼게요. 그렇게 그 여자가 다녀간 뒤 남자친구는 문자 메시지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개월 뒤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정리했어요. 장롱을 정리하는데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작은 상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박스 안에 놓여있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동네 불건이어서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그 집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궁궐 같은 부잣집 저택이었어요. 이런 곳에 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되더군요.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니 중후하고 인자한 모습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나를 찾아왔다고요? 우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차 한잔 들어요. 제 이름은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엄마 성함은 이현정이고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쭉 자랐어요.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지만요. 실례지만 혹시 저와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 한잔을 하며 제 이름과 엄마, 할머니의 이야기, 살던 곳의 이야기를 하니 가만히 듣던 중년 남성은 충격을 먹었는지 찻잔을 떨어뜨리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중년 남성은 제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저를 다시 앉히셨습니다. 두 분은 대학 시절 만나 사랑에 빠지셨고 아버지 집안에서는 가진 것 없는 엄마를 완강히 반대했대요. 두 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는 도망치듯 반강제로 군대를 가게 되셨고 전역을 하자마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고요. 당시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리려 했으나 자신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다며 할머니와 함께 저를 기르신 거였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 수소문했고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집까지 찾아왔지만 이미 엄마는 돌아가신 뒤였고 할머니가 지금 와서 뭐하러 아이를 찾냐? 각자 인생 살자 하며 매몰차게 대했지만 아버지는 죄송하다며 아이에게 전해달라며 이름과 주소를 남겨주고 떠나셨다고 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한 채 온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라도 아버지 된 도리를 하고 싶으니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건 어떻겠니?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저 혼자 살게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며칠 뒤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 그동안 못한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달라며 제 계좌로 5억이라는 돈과 강남의 건물을 증여한다는 서류 그리고 한도 없는 카드를 주셨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렇게 어렵사리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으로 디저트 카페 창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아버지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나서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디저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년 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카페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강남의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건물 1층에 카페를 창업한 거였죠. 목이 좋은 곳이어서 금방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더나 인테리어에 디저트 맛도 좋다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다니는 로펌 근처였지만 전 제 꿈을 위해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지훈아?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이제라도 나를 봐줄 수 없겠어? 나 이혼하고 너가 허락해준다면 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너 제정신이니? 네가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와. 난 너랑 할 말 없으니 당장 나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알고 보니 약혼했던 여자와 결혼 후 그 여자 집안이 비자금 횡령으로 속대밭이 되고 그 뒤에서 법적 도움을 주며 비자금 횡령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 남자친구의 집안도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전 남자친구는 로펌에서 잘리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면서요. 저는 가만히 듣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 매몰차게 남자친구를 쫓아버렸어요. 며칠이고 계속 찾아와 매달렸지만 경찰까지 부르며 남자친구를 문전박대 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손님이 있을 때 큰 소리도 내지도 못하겠고 처음부터 접근 금지를 하던 조치를 취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채가 바보였어요. 정말 구질구질 하더군요. 절 보면서 애처롭게 구는 모습이 그날은 마침 남편도 같이 나와 있던 터라 잘됐다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비혼주의 선언했었죠. 그런데 프랑스 유학하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유학 시절 공부를 하며 만났고 저를 가르쳐주던 스승이기도 했죠. 디저트 스쿨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이 통했던 걸까요? 저희는 어느새 사랑의 감정이 싹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지인작에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저희 아픈 부분을 감싸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자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디저트 사업을 하기 위해 저와 같이 건너온 남편은 가끔 카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남편의 디저트 사업은 아버지 식품회사와 콜라보로 진행했어요. 덕분에 홍보 효과는 물론 매출 상승도 큰 폭이었습니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서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크고 작은 기업체들도 많아져서 남부럽지 않은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었죠. 아무튼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훈아, 그러지 말고 내 얘기라도 들어줘. 제발, 지훈아, 이렇게 부탁할게, 응? 무슨 얘긴지 들어볼 가치는 없지만 드러나 보자. 말해봐, 어디? 나 우리 집 망하고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나 힘들 때 도와준 거 너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모질게 대해야지만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할 말 그게 다야? 결론만 말하자면 응, 나 너랑 다시 시작 못해. 왜냐고? 나 결혼했거든. 뭐? 네가 결혼을 해? 너 지금 나가지고 논 거야?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뭘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날 가지고 놀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신용을 하자 남편이 재빨리 제지했어요. 저기요, 말씀이 지나친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그 남자가 이 사람이요? 남편과 카페 직원들은 전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을 촬영하고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중 한 명은 전 남자친구가 찾아올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었죠. 남편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남편을 연행시켰고 폭행 및 협박 등의 명목으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 남친은 꼼짝없이 구치소에 수감될 신세였죠. 시댁이 될 뻔했던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난리를 치는 통에 남편과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니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라며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왜 5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받았냐고요? 솔직히 안 받아도 그만인 돈이었는데 제가 당했던 기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며 비판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동안 밀어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밝고 활기찬 기운만 가득하네요. 사업가 기질이 탁월한 남편을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는 거 있죠? 남편과 저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만큼 저희는 더더욱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할 거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비혼주의 선언할 만 했었죠? 그렇게 인생에서 큰 쓰레기를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더라면 저는 더더욱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똥차가고 벤츠오다더니 정말 값으로 맡길 수 없는 귀한 인연을 만나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받으며 카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경영 수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